여러분, 화곡동 지하 1층에 지상 4층 다가구 주택 18억 7천짜리가 9억 6천으로 49% 빼먹고 51%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건 잡지 못한다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건 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물건이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영상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완전 분석이 끝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물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타경 136,721번 사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6-314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물건이며 대지 면적은 165제곱미터, 약 49.9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429.32제곱미터, 약 129.9평 규모입니다. 감정가는 18억 7,668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현재 4회차 경매로 진행되면서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51%인 9억 6,086만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9,608만원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5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건은 1차, 2차, 3차 모두 유찰되었으며 현재 4차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을 지도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6-314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외벽은 벽돌 마감이 되어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65제곱미터, 약 49.9평이며 건물 연면적은 약 429.32제곱미터, 약 129.9평으로 화곡동 다가구 중에서도 체급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지하 1층에는 원룸 4세대가 배치되어 있고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각 층마다 원룸 4세대씩 총 16세대와 4층에는 원룸 2세대가 구성되어 있어 모두 18세대를 임대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전체적으로 원룸 위주의 임대 수익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각 층에는 계단실과 보일러실이 구분되어 있고 급배수, 난방, 위생 설비 등 기본 주거 설비는 모두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2019년 7월 16일 4층 무단증축으로 위반 건축물에 등재된 점을 명확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본건 바로 앞에는 큰별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앞동이 막히지 않는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고 소음이나 혐오시설 없이 주거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보로 조금만 이동하면 백석근린공원도 이용할 수 있어 화곡동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드물게 공원 접근성이 동시에 확보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보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화곡역으로 도보 기준 약 13분, 거리로는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어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보 생활권에 포함되는 거리이며 화곡역 일대에 형성된 상권과 병원, 약국, 편의점, 음식점 등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된 전형적인 임대 수요 중심 주거지역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 폭도 약 56m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용 다가구로서는 무난한 접근성과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실 리스크보다는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기대되는 화곡동 대표적인 임대형 주거 입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리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은 소유자 정외 한 명의 소유 다가구 주택으로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2월 28일 설정된 주식회사 MNS 대부의 근저당권이며 채권 최고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말소 기준 뒤로 롯데카드와 국세와 캐피탈 등에서 압류와 가압류 등이 여러 건 있으며 임차권 설정도 5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강서구청에서 압류한 권리 등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들은 모두 기준권리인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 모든 권리는 매각 시 소멸되는 구조로 권리관계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은 해당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며 추가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압류와 카드사 가압류 등이 다수 존재하나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로 낙찰자에게 인수될 위험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명의 임차인이 조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갖추고 있으며 배당 신청한 임차인이 대다수이나 대항력은 없는 상태로 확인되며 일부 임차인은 전입일자나 확정일자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배당 구조상 후순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세대는 월세 형태로 운영 중이며 배당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이 여러 분 있어 정확한 임차인의 확인은 어려운 상태이나 임대차 조건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 낙찰 이후에는 임대 구조 재편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위험 물건이라기보다는 임차인 수가 많고 보증금 규모가 큰 다가구 특성상 배당 구조와 명도,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전형적인 다가구 경매 물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시에 금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최저입찰가로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금융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의 최저입찰가는 9억 6,086만 5천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가정해서 서울 지역주택이므로 대출 비율은 보수적으로 40%만 적용하고 나머지 60%는 자기자본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계산하겠습니다. 대출금은 약 3억 8,434만 원 수준이고 이에 따라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약 5억 7,651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일시적 다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하되 9억 원 초과주택이므로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 0.3%, 농어촌 특별세 0.2%를 합산한 약 3.5%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3,363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법무사 비용은 100만 원, 기타 잡비 및 행정 비용으로 50만 원을 추가하면 낙찰 이후 실제로 필요한 총 자기자본은 약 6억 1,165만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즉, 이 물건은 최저가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최소 6억 원 이상의 현금 동원이 필요한 구조이며 대출금 3억 8,434만 원과 자기 투자금을 합하면 9억 9,600만 원의 전체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물건의 자금 흐름을 이자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건을 최저입찰가인 약 9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서울주택 기준으로 대출 40%, 자기자본 60% 구조를 적용하면 대출금은 약 3억 8,400만 원, 자기 투자금은 약 6억 1,1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먼저 대출금 3억 8,400만 원의 연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이자는 약 1,537만 원,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128만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자기 투자금 6억 1,100만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하면 연이자는 약 2,446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204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이 물건은 대출 이자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매달 약 332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며 이 금액을 월세와 보증금 운용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가 이 물건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건물의 진짜 수익 구조를 보증금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 조사된 임차인 현황을 보면 전체 보증금 합계는 약 10억 1,500만 원 수준인데 이 보증금으로 먼저 대출금부터 상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계산한 대출금은 약 3억 8,400만 원이므로 이를 전액 상환하고 나면 보증금에서 약 6억 3,1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남은 금액으로 자기 투자금 회수를 해보면 자기 자본은 약 6억 1,100만 원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추가로 남는 구조입니다. 이 남은 약 2천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연 4%로 예치할 경우 연이자는 약 80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6만 6천 원 수준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현재 월세 합계가 약 165만 원이므로
월세 수익과 예치 이자를 합산하면 매달 약 171만 원 정도의 순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나면 섭섭하시겠지요. 앞서 계산한 월 수익 구조의 임차인 18명 중 아직 법원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은 6명을 보수적으로 추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 6명은 각각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가정하면 추가 보증금은 총 6천만 원, 추가 월세는 총 240만 원이 됩니다. 먼저 이 추가 보증금 6천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연 4%로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는 약 240만 원,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존 계산에서 이미 확보된 월 수익 약 171만 원을 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월세 240만 원을 합산하면 이 건물에서 매달 만들어지는 총 현금 흐름은 약 431만 원 수준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대출을 모두 정리한 이후에도 임차인 구조만으로 월 431만 원이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며 임대 세팅이 끝나면 숫자가 매우 단단해지는 수익형 다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취득부터 매각까지를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건은 최저입찰가 9억 6,086만 5천 원에 낙찰되었고 낙찰가가 9억 원을 초과하므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기준 취득세율 3.3%를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3,170만 8,545원이 발생하며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과 채권 할인료 및 기타 비용 350만 원을 포함한 부대 비용 450만 원을 더하면 총 취득 원가는 9억 9,707만 3,545원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이 물건을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처분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3년간 보유한 뒤 감정가인 18억 7,668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은 매각가에서 취득 원가를 차감한 9억 1,581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5,494만 8,900원이 공제되어 양도소득 금액은 8억 6,086만 6,100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8억 5,836만 6,100원으로 확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 42%를 적용하되 누진공제액 3,54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3억 2,511만 3,762원이 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251만 1,376원이 추가되어 최종 납부해야 할 양도 관련 세금은 총 3억 5,762만 5,138원입니다. 따라서 매각 대금 18억 7,668만 원에서 총 취득원가 9억 9,707만 3,545원과 양도 관련 세금 3억 5,762만 5,138원을 모두 차감하고 나면 이 투자에서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순수익은 5억 2,198만 1,317원으로 정리되며 이것이 이 물건의 세후 기준 최종 수익입니다. 다음은 이 물건을 법인이 취득한 뒤 즉시 매각했을 때의 전체 자금 흐름과 최종 수익 계산입니다. 본건의 낙찰가는 9억 6,086만 5천 원이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12%와 지방교육세 1.2%를 합산한 13.2%를 적용하면 취득세 등은 1억 2,683만 4,18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및 기타 잡비 150만 원을 더하면 총 취득 원가는 10억 8,919만 9,180원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이 물건을 보유기간 없이 즉시 감정가인 18억 7,668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매각 차익은 매각가에서 총 취득 원가를 차감한 7억 8,748만 820원이 됩니다. 이제 세금을 계산하면 먼저 일반 법인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억 원까지는 9%인 1,800만 원, 2억 원 초과분 5억 8,748만 820원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하여 1억 1,162만 1,355원이 발생하므로 일반 법인세 소개는 1억 2,962만 1,355원입니다. 여기에 주택 양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로 양도차익 전액의 20%인 1억 5,749만 6,164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두 세액을 합한 금액 2억 8,711만 7,519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2,871만 1,751원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3억 1,582만 9,270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7억 8,748만 820원에서 이 세금을 전부 차감하고 나면 법인이 즉시 매각을 통해 손에 남기는 최종 세후 순수익은 4억 7,165만 1,550원으로 정리됩니다.
오늘 경매 물건 영상이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이 있고 돈 되는 물건들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먼저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자에 한하여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실제 숫자와 계산으로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채널이니 앞으로도 이런 실전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을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분석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물건, 더 정확한 계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